네, 앞서서 이제 그 챕터 3의 참조자에 대한 이해를 공부해 보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참조자와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4페이지 펴주십시오.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C 언어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선행학습으로 했던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업 바이 밸류라고 해서 앞쪽에 조금 판서를 하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int num과 int num2, num1과 num2 이렇게 해서 변수를 매개 변수를 지정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값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전달을 받거나 인자값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콜바이 밸류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이제 이러한 콜바이 밸류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함수 내에서 함수 안에 이 함수 내부에서 외부에 존재하는 그런 변수 접근이 이제 불가하다. 라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함수 외에 선언된 변수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직접적으로 값을 불러다가 콜 바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의 이제 변수를 접근을 해서 변경하거나 어찌됐건 뭐 참조할 수 있는 것이 콜바이 레퍼런스였죠. 주소를 알고 있다면 주소를 쫓아가서 그것들을 접근해서 값을 변경하거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수압 바이 REF 요것이 해당하는 콜바이 레퍼런스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터를 이용해서 ptr1과 ptr2를 이용해서 주소값을 활용해서 그곳에 접근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수 내에 있는 변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수 바깥쪽에, 그러니까 외부의 그러니까 주소값을 이용해서 함수 외부의 변수에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접근 방법을 call by reference라고 했습니다. 주소값만 알고 있다면 주소값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제 여러 차례 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call by reference를 좀 코드를 써서 이해를 조금 더 시켜드리면 뭐 이런 것들이었죠. 수압 바이 레퍼런스다 라고 했을 때 REF 라고 입력을 했을 때 얘네들을 위에 이제 변수를 한 두 개 정도 선언해 볼까요? int num1에 얘는 10 그리고 int num2 n2 얘는 뭐 20으로 제가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하고 이제 그 n1 얘를 참조자 형태로 주소값을 참조하겠다. 그 다음에 참조자 n2 이런 식으로 이제 참조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이제 함수가 들어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인자값 자체로 이렇게 매개 변수의 인자값을 n1의 참조자, n2의 참조자 형태로 주소값을 지금처럼 참조를 하게 되면 함수 바깥쪽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접근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콜 바이 레퍼런스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값을 그대로 인자로 사용을 한다면 콜 바이 밸류 그 다음에 주소값을 직접 이제 다이렉트로 지금처럼 넘겨서 사용을 한다면 이제 주소값을 통해서 외부의 이제 변수에 접근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정도가 콜 바이 레퍼런스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좀 재차 설명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쪽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뭐 콜바이 어드레스냐, 콜바이 레퍼런스냐 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는데요. 이제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주소, 그리고 아래쪽은 어드레스라는 걸 이제 밸류와 뭐 레퍼런스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주소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는 콜바이 레퍼런스는 이제 함수 내부에서 외부의 변수를 접근하려면 이제 주소값 전달, 주소값을 이용해서 이제 해당하는 그 다른 함수 외의 변수에 접근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는 첫 번째가 주소였고 어드레스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참조자를 이용해서도 외부 변수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는 주소값 이용하는 형태,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참조자를 이용하는 형태, 콜바이 레퍼런스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서는 이제 참조자를 이용한 콜바이 레퍼런스의 소스 코드가 나와 있어요. 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뒤에 이제 79페이지에 보면은 소스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타이핑을 다 해서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제로 내드릴게요. 보시면은 뭐부터 보시면 되느냐. 얘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swap by reference e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매개 변수로 이렇게 참조자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 선언이 참조자로 reference ref1, 그다음 ref2라는 이름의 이제 매개 변수 선언이 참조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참조자 공부할 때 참조자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되어야 한다 라고 앞쪽에서 좀 강조해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선언만 되어 있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얘는 선언이 언제 되는 거예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값으로 받는 데이터를 초기화 시켜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자로 우리는 뭘 봤습니까? 벨1과 벨2. 위에 보니까 벨1은 10, 그 다음 벨2는 20이라는 정수의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이제 변수예요. 근데 변수 벨1으로, 그 다음에 레퍼런스 2는 벨2로 이렇게 변수를 인자값으로 받아, 여기엔 10, 20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 참조자는 상수값을 참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고, 변수값을 인자값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벨 레퍼런스 ref1에 대한 참조자는 벨1이 되겠고, 레퍼런스 2에 대한 참조자는 벨2라는 변수를 인자값으로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로 초기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을 하자마자 얘네들이 참조자가 선언이 됨과 동시에 얘네들로 초기화가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되어지는데, 초기화는 인자로 전달되는 값으로 벨1과 벨2로 초기화 되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이제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벨1과 그다음 벨2 이렇게 해서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었었는데, 이제 ref1이라는 것이 벨1의 참조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따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벨2라는 것에 이제 할당이 되어졌는데, 초기화가 되어지면서 인자값으로 벨2를 받았기 때문에 ref2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참조자가 붙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 벨1과 벨2 얘네들은 이제
스택에 저장이 되겠죠? 네, 스택에 저장이 되어지고, 얘네들도 스택에 저장이 되어지는데, 얘는 각각 같은 그 스택에 저장이 되나요? 아니죠. 얘네들은 메인 스택에 저장되고요. 뒤에 있는 REF1과 REF2의 경우에는 얘가 선언이 된과 동시에, 그러니까 호출이 된과 동시에 선언점 초기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스택, 그러니까 뭐 swap by reference e라는 스택의 저장이 따로 되어집니다. 따로 되어지고 스택의 경우에는 함수 호출이 되면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함수로 빠져나가면 소멸이 된다. 자동으로 소멸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스택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swap by reference e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얘가 빠져나가면 reference 1과 reference 2의 경우에는 소멸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할당과 소멸이 되어진다. 라고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약간 그 혼돈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사실상 얘만 보면은 레퍼런스 참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여기에는 10과 22 이렇게 인자값으로 초기화가 되어지겠죠. 값 자체가 전달이 되겠지만 레퍼런스를 매개변수로 매개변수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값이 아닌 변수 자체가 인자값으로 전달이 되어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호출문만 보고 이제 C++에서는 사실 값이 바로 유추가 되어지나요? 예측할 수 있나요? C의 경우에는 이제 함수의 선언된 정의문만 보고도 이게 어떤 것이 출력이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지만 이제 요 값이 얘가 인자값으로 전달되는 부분의 매개 변수가 참조자인지 아니면 그냥 뭐 값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전달되는지 참조자가 아닐 경우에는 값으로 그냥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요것만 보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호출문만 보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참조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하고 선언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직관적으로 코드를 보시기에는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좀 덧붙여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보고 이제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참조자, 매개 변수가 참조자인지 아닌지 또 쭉쭉 훑어 들어가서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능숙한 프로그래머들은 포인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참조자보다는 아래로 내려가서 또 콘스트 참조자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려가서는 이제 콘스트가 또 나오는데 이제 이 상수 처리할 때 콘스트라는 걸 사용하죠. 이거 하기 앞서서 79페이지에 ref 수합.cpp 요거 소스 코드는 직접 타이핑 해보시고요. 결과값까지 어떻게 출력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이동을 해서 80페이지 보시면은 문제 1번, 2번, 3번 있거든요. 요거의 경우에는 그 1번과 잠시만요. 1번하고 3번 이 두 개의 문제를 80페이지의 문제 1, 문제 3 직접 풀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의 소스 코드도 직접 타이핑해서 사용을 하시면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뒤로 좀 이동해서 또 보여드릴 것이 이제 콘스트 참조자가 나와 있네요. 콘스트 참조자 이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교재 내용이 약간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데 이 내용을 좀 교재 좀 뒤져보니까 88페이지 좀 뒤쪽에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콘스트 창조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안쪽에 이제 num이라는 값으로 이제 얘를 뭘로 받았어요? 매개 변수 레퍼런스로 매개 변수를 이렇게 인자값으로 전달해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제 어떻게 되어지나요? 만약에 이제 num이라는 이 구조체 자체가 뭐 한 100바이트다 라고 했을 때 복사하지 않고 이 레퍼런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참조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훨씬 그 성능 면에서 속도도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이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나는 얘를 참조만 하고 싶은데 이제 사실상 레퍼런스 그 설정이 콜바이 레퍼런스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접근해서 값을 바꾸는 것도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num이라는 것에 이 접근을 해서 얘를 고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얘를 참조만 하고 싶지 수정하는 건 허용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문법적으로 제약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형태는.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레퍼런스 자체 앞쪽에 콘스트를 붙이게 되면 문법적으로 값의 허용을 그러니까 값의 허용을 하지 않고 참조만 가능하게 설정하는 문법적인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앞쪽에 콘스트를 붙여서 참조만 하겠다. 접근해서 고치는 것, 변경은 허용하지 않겠다 라는 형태 상수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참조자 REF를 이용한 값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겠다 라는 그러한 의미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뒤쪽에 이제 88페이지 보시면은 이 상수 콘스트 창조자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내용이 또 이어지지 않아서 다시 앞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형이 참조이고 반환도 참조로 받는 경우 다시 페이지는 83페이지, 82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중요한데요. 뒤에 83페이지에 있는 소스 코드를 직접 타이핑해서 결과를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우선 해드릴까요? 이걸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reference ref return function 1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num1이라는 것을 이제 전달을 하겠죠. 전달을 어디다가?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이쪽에다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받았나요? 참조자로 받았잖아요. 참조로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num1을 전달을 했는데 얘를 참조자로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num1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 num1이라는 이제 변수 이름이 붙어 있는데 얘를 참조자로 받았기 때문에 ref라는 참조자로 받았기 때문에 ref라는 참조자 이름도 같은 메모리 공간 이름이 하나 더 붙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아. 앞쪽에 봤더니 여기에 이제 함수 호출이 되어지면서 요거에 이제 반환을 뭘로 하고 있나요? ref를 반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제 ref를 참조할 수 있는 여기에서 ref 자체를 이제 4가 반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요 위로 살짝 올라가 보시면은 반환형이 참조형이에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반환을 하게 되면 사실상 값이 반환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의 경우에는 이 반환되는 ref는 값이 반환되는 것이 맞나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환형이 참조자이기 때문에 참조의 값이 반환이 되도록, 그러니까 REF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의 값이 반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참조자가 참조할 수 있는 변수로 참조하는 이제 참조의 값이 반환이 된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환형으로, 그리고 이제 반환형인 참조형, 그리고 어떻게 반환했어요? 여기에서 참조형으로 이제 참조자로 받았잖아요. 참조자로 받았고 반환형이 참조인 경우 얘를 어떻게 전달했나요? 왼쪽에 num2라는 참조자로 전달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ref num1까지 이렇게 이제 그 변수의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num2라는 참조자가 하나 더 붙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괜찮나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얘가 이렇게 X 표시되어 있는데 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함수를 빠져나가면 여기에 함수죠. 죄송합니다. reference return function 1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빠져나가면 reference ref라는 참조자는 소멸이 되어진다. 라는 그러한 뭐 이미지가 되겠네요. 아래쪽에는 이제 교재에 뭐 13행, 15행, 16행 행별로 설명이 좀 되어 있는 것들, 어떠한 과정이 일어날 때는 이러한 이제 구문이 이루어지고 뭐 이제 일어나는 과정들을 좀 코드화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넘값을 전달받을 때 참조자로 받으면 참조의 값이 반환되고 그 다음에 변수로 받으면 복사돼서 값으로 반환되고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반환되어지는 것이 반환형이 뭐고 뭘로 받았는지도 중요하죠. 값으로 받으면 값으로, 참조자로 받으면 참조의 값이 반환이 되어지는 뭐 참조 형태로 반환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83페이지는 꼭 한 번씩 소스를 직접 입력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 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반환형은 참조, 그 다음에 반환은 변수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제 여기 소스 코드를 또 보게 되면 이제 reference return의 function 1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었는데 이제 인자값 얘를 어디로 이렇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num1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그 뭐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었고 할당이 되어지고 num1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자로 ref라는 참조자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선언과 동시에 이것으로 초기화가 되어지겠죠. 이것으로 초기화가 되어져서 받아서 딱 보니까 당연히 뭐 ref 참조자도 같이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니까 리턴을 또 ref로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반환형은 참조. 근데 반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변수잖아요. 참조가 아니라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가 반환되어질 때, num2로 반환이 되어질 때 얘를 플러스 1씩 증가시키면 어떤 값이 num2를 그대로 그냥 출력하면 뭐가 반환이 되어지는 건가요? 3이라는 요 값이 그냥 반환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변수의 저장. 그냥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반환은 변수로 받는 경우에는 그냥 값으로 저장이 되어진다. 라는 것. 앞에서 우리 했었습니다. ref를 참조할 수 있는 이제 참조의 값으로 참조로 받으면 참조로. 그 다음에
반환이 변수인지 참조인지, 반환형이 참조인지 변수인지 요걸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인자를 전달할 때 전달 대상을 참조로 받느냐 변수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반환할 때 참조자로 반환하느냐 기본 자료형 이름으로 반환하느냐 변수 이름으로 반환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반환되어서 넘어온 값을 이제 변수로 저장하느냐 그러면 값으로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참조자로 반환되어서 넘어온 값을 참조자로 저장을 하느냐 아니면 변수로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또 값이 또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수로 받는지 아니면 참조하는지 그다음에 참조자로 반환하는지 변수로 반환하는지 요 이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해보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고요.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잘 잡혀 있어야만 뒤에서 이제 활용하실 때 크게 혼란이 없으세요. 요 내용이 이제 해당하는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지문을 조금 읽어가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참조를 대상으로 값을 이제 반환하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87페이지 내용인데요. 아까 계속 했던 내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안쪽에 뭐 어떻게 돼 있나요? int 레퍼런스 리턴의 펑션 1 앞쪽에 이제 우리 그 사용했던 이 펑션 1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이 함수에 대한 건데 얘는 반환형도 레퍼런스고 반환형이 레퍼런스죠. 예, 참조자죠.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반환형이 참조자 참조자예요. 이게 좀 헷갈리시니까 직접 제가 써놨는데 얘를 참조자로 인자값을 전달을 받아서 여기 리턴하는 게 반환형이 그냥 int죠. 예, 그냥 변수의 이름으로 반환하는 것과 같다. REF 값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질 것 같아요. 전달되는 것도 그냥 변수 이름이죠. 값이 전달이 되어지고요. 얘는 이제 값이 전달이 반환형이 값이고 값을 이렇게 참조자로 전달을 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허용이 되겠죠. 그래서 반환을 전달을 이렇게 변수로 할 건지 참조자로 할 건지 앞에서 우리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num2 지금 요 함수를 이제 호출을 했네요. 2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int형의 ref 요 값을 넘겨받아서 그냥 변수에 저장하는 이것도 당연히 허용이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허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래서 레퍼런스 리턴의 펑션 2 num1의 경우에는 여기 그냥 반환형 int예요. int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값으로 전달이 되어지죠. 값이 뭔지 값으로 전달이 되어지겠죠. 1이면 1, 2면 2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하는 값으로 전달이 되어지는데 값 자체를 뭘로 전달했어요? 반환을 num2 참조자로 전달을 했어요. 근데 참조자의 경우에는 상수값을 레퍼런스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성립이 된다면 상수를 참조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성립되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형태의 참조를 대상으로 값을 반환하는 여러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뒤로 더 이동해서 이제 잘못된 참조의 반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잘못되어 있는지 좀 볼까요? 보시면은 반환형이 참조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num을 사용을 했고 return도 이제 num 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num이 참조할 수 있는 참조의 값이 반환이 되어지겠죠. 값이 그대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참조형이니까, 그쵸? 그래서 뭐 이거까지는 뭐 괜찮은데 아래로 내려왔을 때 return의 reference function이라는 함수 이제 10이라는 값을 문자값으로 설정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전달을 뭘로 했어요? ref라는 참조자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조자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이제 이 함수 안에서 사용을 하는 ref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요 함수가 빠져나가는 순간 소멸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지역 변수를 참조하는 형태로 반환하는 것은 이제 문제의 소지가 된다. 왜냐면 얘가 빠져나가는 순간 소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제 뭐 이 함수가 영원히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지는 상태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함수는 호출이 되고 호출을 이제 한번 호출되고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지역 변수를 참조 형태로 이제 반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빠져나가면은 소멸되니까, 스택에서 빠져버리니까. 네. 그래서 잘못된 참조의 반환의 가장 그냥 스탠다드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서 콘스트 참조자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콘스트 참조자의 또 다른 특징, 조금 애매하긴 한데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면은 이 int num이라는 거에 참조자를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보게 되면 int num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이 초기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콘스트를 붙였습니다. 얘만 보면은 이 num이라는 값은 무조건 20이죠. 수정할 수 없는 상수로 이렇게 수정이 안 되게끔 허용하겠다. 수정 자체를 불허하겠다라는 것인데 아래쪽에 봤더니 이 num을 또 참조자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은 참조자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얘 접근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ref의 10 플러스는 이렇게 증감 이용해가지고 지금과 같이 연산자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하다면 이 앞쪽에 있는 콘스트를 붙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변경 허용하지 않으려고 기껏 이렇게 콘스트 붙여놨더니 참조자 이용해서 접근한 후에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책이 나와 있다. 안쪽에 이 레퍼런스 자체에 콘스트를 붙이게 되면 참조만 가능하고요. 변경이 불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소스 코드의 논리적인 어떤 그러한 모순을 약간 해결하기 위한 코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참조자 앞쪽에 콘스트를 붙여주면 참조만 가능하고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코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상수값이잖아요. 50이라는 리터럴인데 여기에 이제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제 앞쪽에 이제 교재에도 마찬가지고 이 상수값에는 참조자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 되어 있죠. 예, 이게 이제 어떤 건지
그 뒤에 제가 PP를 미리 이렇게 봤더니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죠. 이제 콘스트가 또 붙어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리터럴에 대한 이 참조가 가능합니다. 그냥 뒤로 잠깐 이동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참조자가 상수를 참조하냐? 라는 그 의문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제 num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int num을 뭐 10 더하기 20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30이라는 값을 num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30이라는 정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num이라는 것을 초기화할 때 사용했던 이 10이라는 것, 20이라는 것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10다로 20다로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1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연산된 것들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위치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변수가 선언되어 있지 않다면. 근데 이 참조자 앞쪽에 콘스트를 붙이게 되면 임시 저장 공간에 30이라는 값이 이제 데이터 값이 저장이 되어지고, 참조자를 붙이게 되면 참조자 이름이 마치 변수 이름처럼 이 메모리 공간, 임시 메모리 공간에 딱 따라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그러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조자 앞쪽에 콘스트를 붙이면 상수도 참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을 바꿔도 원래는 뭐 10 더하기 20 이런 것들은 행 바꾸면 소멸되잖아요. 뭐 1 더하기 이런 것도 소멸되잖아요. 소멸되진 않더라도 남아있다가 언젠가는 그 삭제가 되어지거나 그렇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는데, 임시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행을 바꿔도 소멸되지 않는다. 단 참조자 앞에 콘스트를 붙여야만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뭐 이런 것도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것들 4개 변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만약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 콘스트 없이 얘네들만 들어가 있다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참조자니까 변수 이름으로 인자값을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콘스트가 붙으면 뭐도 가능하다? 상수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상수 전달도 가능하다. 콘스트가 없으면 변수만 허용이 가능하지만 상수와 변수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그 참조자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뒤에서 계속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조금 인지하시고 학습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참조자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그 뒤에 문제 80페이지 1번, 3번, 그 다음에 앞쪽에 79페이지 소스 코드, 그리고 뒤쪽에 85페이지 소스 코드도 직접 따라 해보시고 저한테 과제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90페이지까지 했는데요. 내용이 조금 길어져서 그 뒤에 내용들은 제가 그 실습 뭐였죠? 네. 기본 수업 때 수업으로 넘겨서 구조체까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뒤쪽의 내용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